뉴욕에 사는 주식 중개인이었던 빌 윌슨은 주식이 폭락하며 알코올 중독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술을 끊어보겠다고 여러 번 다짐했지만 결국 실패의 반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기독교 금주 모임인 옥스퍼드 그룹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의지력만으로는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영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하이오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던 밥 스미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술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죠. 1935년 빌과 닥터 밥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 깨달음은 이후 최초의 자조 모임과 지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12단계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자조 모임과 12단계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조 모임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지지하면서 회복을 돕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과 비판 없는 환경입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고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이후 약물, 도박 등 다양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조 모임들에서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회복 도구가 바로 12단계 프로그램입니다. 빌과 닥터 밥의 만남은 중독 회복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1935년 빌은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하이오로 가서 닥터 밥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닥터 밥도 빌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중독 문제를 솔직히 나누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알코올 중독 인명 모임을 설립했고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시작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2단계는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직입니다. 자신의 중독 문제를 솔직히 인정합니다. 둘째, 신뢰입니다. 나보다 더 큰 힘에 의지하기입니다. 셋째, 행동입니다.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12단계는 단순히 중독 문제를 멈추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삶 전체를 다시 세우는 여정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계는 나는 내 중독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더 큰 힘에 의지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갑니다. 자조 모임은 AA 외에 다른 모임도 있습니다. 이 모임들은 모두 12단계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중독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자조 모임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조 모임과 12단계의 배경, 철학, 다른 자조 모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12단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